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 시리즈 그 9번째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이미 작성된 기록. 사건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제이가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 날짜는 3번이나 수정돼 있었다. 처음 날짜는 흐릿했고 두 번째 날짜는 줄로 그어져 있었으며 마지막 날짜만이 또렷했다. 마지막 날짜는 오늘이었다. 그는 문서를 덮지 않았다. 덮는 순간 이 사건은 다시 시작될 테니까. 대신 서류 하단의 서명을 오래 바라봤다. 이름은 없었다. 직함만 있었다. 담당. 그 단어 하나로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사건은 발생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가 되었다. 문서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정리하지 않았다. 정리라는 말은 언제나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포함한다.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으로 글자는 충분히 읽혔다. 제이는 서류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다. 사건 개요는 짧았다. 지나치게 짧았다. 내부 확인 결과 해당 건은 추가 조치 필요 없음. 그 문장 아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장은 번져 있지 않았다. 힘을 줘서 찍은 도장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도장을 본 뒤 문장으로 돌아갔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필요 없다는 판단은 항상 누군가의 기준을 따른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개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제이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다음 장에는 사건 관계자 목록이 있었다. 이름은 거의 없었다. 대신 역할이 적혀 있었다. 담당자, 확인자, 참조. 그중 확인자 항목에 2개의 표기가 겹쳐 있었다. 하나는 검은 잉크, 하나는 회색 연필. 연필 자국은 지워진 흔적이 아니라 남겨둔 흔적에 가까웠다. 제이는 연필 자국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끝이 멈춘 곳에는 각주 번호가 있었다. 아주 작은 숫자였다. 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크기. 각주 페이지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기존 기록 참조. 기존 기록. 제이는 숨을 들이마셨다. 기존이라는 말은 항상 과거를 호출한다. 그리고 과거는 자주 수정된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의자에 앉는 순간 이 문서는 검토 대상이 된다. 지금은 검토보다 관찰이 먼저였다. 서류철을 들고 보관함 쪽으로 걸었다. 보관함 앞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일부는 떨어져 있었고 일부는 새로 붙어 있었다. 새 번호는 항상 옛 번호 위에 붙는다.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다. 제이는 번호가 겹쳐붙은 함을 열었다. 안에는 같은 사건 번호의 문서들이 버전별로 정리돼 있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이 올라갈수록 분량은 줄어들었다. 설명은 줄었고 결론은 빨라졌다. 버전 3에서는 질문이 사라져 있었다. 제이는 버전 1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 페이지에는 손으로 적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됨. 제이는 그 문장을 오래 봤다. 확인 안 됨. 그 말은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멈췄다는 뜻이었다. 그는 버전 3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아무 메모도 없었다. 대신 줄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확인 완료. 제이는 두 문장을 머릿속에서 겹쳤다. 확인 안 됨. 확인 완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어느 버전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제이는 받지 않았다. 전화는 한 번 더 울렸다. 그 다음에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이미 처리된 건입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표시되지 않았다. 발신자 없음.
그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지우면 의도가 사라진다. 제이는 보관함을 닫고 서류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문서 아래에 연필을 하나 끼워 넣었다. 연필은 서류를 완전히 닫지 못하게 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서는 언제든 다시 열린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다.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움직임 위에 기록은 조용히 쌓인다. 쌓이면서 다시 고쳐진다. 제이는 알았다. 이 사건에는 범인이 없다. 대신 작성자가 있다. 그리고 작성자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서로 돌아왔다. 이제 이 기록은 읽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계속 쓰고 있는지의 문제였다. 제이는 서류철을 다시 열었다.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적지 않았던 칸에 아주 작게 표시 하나를 남겼다. 그 표시는 질문도 아니고 대답도 아니었다. 다만 여기부터 다시 보겠다는 표시였다. 그 순간 문서의 날짜가 또 하나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오늘 이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부 이름 없는 담당자들.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 제이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이 건물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건은 이미 처리된 사안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나왔다. 인사보다 먼저였다. 회의실은 크지 않았다.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다.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자리는 의자가 밀려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비워둔 자리처럼 보였다. 제이는 그 자리를 잠깐 봤다. 그리고 나서야 말을 꺼낸 사람을 봤다. 어디까지 처리됐습니까? 질문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상대에게 판단을 넘기지 않는다. 필요한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가 했죠? 말한 사람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아니라 시선을 옮겼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시선을 받았다. 저희 쪽에서 검토했습니다. 저희. 제이는 그 단어를 속으로 반복했다. 이 방 안에는 저가 없었다. 검토 결과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문제 없음. 가장 많은 문제를 덮는 말. 문제가 없다는 건 제이가 말을 이었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발견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까? 회의실 안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다. 정적은 길지 않았다. 길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했다. 역시 자기소개는 없었다. 그 기존 기록이라는 게 제이는 준비한 질문처럼 말하지 않았다. 몇 번째 버전입니까? 한 사람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방에서는 충분히 들렸다. 최종본입니다. 최종본은 제이가 말했다. 항상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면 순서가 생긴다. 순서는 이 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초기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봤다. 테이블 끝, 비어있는 자리. 그건 누군가 말하려다 멈췄다. 멈춘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다. 보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상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위. 제이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상이라는 건 그가 말했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의자 하나가 아주 조금 삐걱였다. 비어있던 자리가 갑자기 더 비어 보였다.
이 회의는 제이가 말을 바꿨다. 누가 소집했습니까? 정기 검토 일정에 따라 정기라는 건 예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이 끊겼다. 이번엔 끊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제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켰다. 이 문서 버전이 3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버전이 바뀔 때마다 제이가 계속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씩 넘겼다. 담당, 담당, 담당. 이름은 없었다. 서명도 없었다. 이건 제이가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들키지 않으려는 숨이었다. 역할은 남고 제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낮아졌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없다는 건 제이가 말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이죠. 이번엔 누군가 고개를 들었다. 책임은 조직이 집니다. 제이는 그 사람을 봤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정확히 봤다. 조직은 제이가 말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조직은 그가 이어서 말했다. 기록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 자리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을 고정하는 자리였다. 이 사건은 누군가 말했다.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제이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이건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서류를 덮고 펜을 내려놓고 의자를 조금 뒤로 밀었다. 회의가 끝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동작들. 이상으로 누군가 말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회의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기록은 아직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사람들은 차례로 나갔다. 마지막까지 자기소개는 없었다. 제이는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봤다. 그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는 알았다. 이 사건에는 말한 사람이 없다. 대신 역할만 남아있다. 그리고 역할은 항상 다음 사람을 기다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확정이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음 회의가 준비되고 있었다. 3부. 수정된 과거. 문서는 한 번 더 바뀌어 있었다. 제이가 다시 보관함을 열었을 때 같은 번호의 서류철은 그대로였지만 순서가 달라져 있었다. 버전 1이 앞에 있지 않았다. 버전 2도 아니었다. 가장 얇은 문서가 가장 앞에 놓여 있었다. 가벼운 서류는 항상 먼저 짚히게 된다. 사람의 손은 무게를 경계로 기억을 구분한다. 제이는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번에는 앉았다. 앉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아주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문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너무 여러 번 봐서 어디서 처음 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사건 경위는 간단히 요약돼 있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의문은 없었다. 의문이 있었다면 삭제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제이는 그 문서를 덮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을 펼쳤다. 버전 1. 종이가 두꺼웠다. 페이지도 많았다.
읽히지 않기를 바라는 문서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첫 장에는 같은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제목이 달랐다. 검토 중. 제이는 그 단어를 오래 봤다. 검토 중이라는 말은 결론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뜻이다. 페이지를 넘기자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정제되지 않은 문장. 서둘러 적은 필체. 종이 위에서 생각이 먼저 달려간 흔적. 그 문장들 사이에서 제이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아주 작게, 각주처럼. 관련 사건 참고 제이 담당건. 손이 멈췄다.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때도 기록은 깔끔했고 결론은 빨랐다. 빠를수록 의무는 적어 보인다. 제이는 그 각주를 따라 페이지를 넘겼다. 중간에 삭제된 페이지가 있었다. 찢긴 흔적은 없었다. 번호만 비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빠진 자리. 그 빈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는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조사실의 형광등, 밤을 넘긴 커피, 그리고 문서 더미 아래에 있던 한 장의 메모.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때도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이는 버전 1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서명이 있었다. 이름이 아니라 이니셜. 제이는 그 이니셜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건물에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없어졌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퇴직, 개인 사유. 그보다 더 편리한 말은 없다. 제이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등받이가 낮게 삐걱였다. 소리는 기억을 깨운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사건을 떠올렸다. 그 사건에서도 문서는 3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조사 필요, 두 번째에는 추가 확인, 세 번째에는 문제 없음. 그 사이에 누군가가 사라졌고 누군가는 이동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제이는 현재 사건의 문서를 다시 봤다. 표현이 닮아 있었다. 문장의 길이, 결론으로 향하는 속도. 다른 사건인데 같은 손이 쓴 것처럼 느껴졌다. 손은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받았다. 문서 보셨습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낯설지도 않았다. 어느 버전? 제이가 물었다. 잠깐의 정적. 가장 최근 것입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 버전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참고는 제이가 말했다. 왜 남겨둡니까? 정적이 길어졌다.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말은 책임이 없다. 제 과거 사건이 왜 여기 각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정적이 더 길었다.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누가? 기록, 기준에 따라 기록 기준. 제이는 통화를 끊지 않았다. 그러나 더 묻지도 않았다. 묻는 순간 대답은 더 정제된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를 봤다. 각주 옆에 연필 자국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아까는 없던 표시였다. 그 표시는 질문처럼 보였고 경고처럼도 보였다. 누군가 이 문서를 지금도 보고 있었다. 제이는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사건 옆에 아주 작게 선 하나를 그었다. 지우지도 강조하지도 않는 선. 이 선은 수정이 아니라 확인의 표시였다. 그는 문서를 덮었다. 이번에는 덮는 게 맞았다. 밖에서 청소 카트 소리가 지나갔다. 바퀴 하나가 삐걱였다. 이 건물은 밤이 되면 기억을 정리하는 소리를 낸다. 제이는 알았다.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과거를 다시 쓰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한 번 그 과정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이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서를 보관함에 넣지 않았다. 대신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누군가가 가장 먼저 보게 될 위치. 그 위치는 항상 수정의 시작점이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과거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사부 열려 있었던 문 앞에는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없어 보이도록 유지되고 있었다. 폭도는 곧 왔다. 벽의 색도 바닥의 줄무늬도 중간에 끊기지 않았다. 끊기지 않는 폭도는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제이는 문 앞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오래였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경첩도 보지 않았다. 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문이 내는 기척만 들으려고 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이 건물은 항상 소리를 낸다. 사람이 없을 때도 공조기는 돌아가고 어딘가에서 종이가 씹는다. 그런데 이 문 앞에서는 그 소리들이 얇아졌다. 제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다시 한 발 앞으로 왔다. 같은 자리에 섰는데 느낌이 달랐다. 바닥은 말라 있었다. 말라 있었지만 말라 있어야 할 방식은 아니었다. 닦은 흔적이 있었다. 닦다가 멈춘 흔적. 경계선을 남긴 채 거기까지만 허락한 닦음. 문 아래 틈은 좁았다.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닫혀있는 문처럼 보였지만 닫혀있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미완이었다.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글자는 새 것이었다. 테이프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남아 있었다. 붙인 사람은 급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았다. 제이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계를 보면 기다림이 측정된다. 지금은 측정되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문 옆 벽에는 작은 긁힘이 있었다. 키가 아니라 서류철 모서리 같은 긁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움직였다는 흔적. 긁힘은 눈높이쯤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덮여 있었다. 같은 색의 페인트. 조금 더 두껍게 칠해진 구간. 덮을수록 남는 것들이 있다.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오래 계시네요. 말한 사람은 제이의 옆에 서지 않았다. 반걸음 뒤. 시선이 겹치지 않는 거리. 이 문이 제이가 말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원래요. 원래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 원래 열려 있었습니까? 원래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말. 다른 의미. 닫히지 않았다는 건 제이가 말했다. 닫히려다 멈췄다는 뜻이죠. 잠깐의 침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반으로 나누는 말. 제이는 문에서 한 발짝 떨어졌다가 다시 다가갔다. 같은 동작을 3번 반복했다. 3번째. 문은 조금 더 크게 보였다. 문은 사물보다 상태에 가까웠다. 오늘 제이가 물었다. 이 문으로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기록에는 기록 말고 말이 멈췄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이는 문 위쪽을 가리켰다. 천장에 먼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위를 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자주 열렸군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 오늘만 4번째였다. 제이는 문을 밀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문에 댔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사람의 체온이
막 빠져나간 자리. 열면 제이가 말했다. 지금 이 시간은 끝나겠죠. 대답은 없었다. 그는 손을 뗐다. 그 순간 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안쪽 공기는 폭도와 다르지 않았다. 냄새도 온도도 비슷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닫혀있던 공간은 보통 자기 냄새를 가진다. 이 방은 자기 냄새가 없었다. 제이는 문턱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같은 동작을 몇 번 더 반복했다. 바닥의 감각은 같았지만 시선은 달라졌다. 선반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다. 그 끝은 바닥의 연필 자국과 겹쳤다. 방은 작았다. 선반 2개, 작업대 하나, 의자 하나. 의자는 벽을 보고 있었다. 앉으면 등을 문 쪽으로 두게 되는 구조. 작업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깨끗했다. 여러 번 닦은 흔적. 같은 방향, 같은 힘. 습관이다. 작업대 아래에는 테이프 자국이 있었다. 사각형. 상자가 놓였다가 치워진 자리. 여기서 제이가 말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정리요. 정리. 정리는 제이가 말했다. 보통 끝난 다음에 합니다. 여기는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선반 아래 상자를 꺼냈다. 무거웠다. 안에는 저장 매체들이 들어 있었다. USB 외장 SSD. 번호는 없었다. 대신 점 표시만 있었다. 점 하나, 점 둘, 점 셋. 버전이 아니라 접근 순서. 플러그는 달아 있었다. 여러 번 꽂았다 뺀 흔적. 누가 확인합니까? 필요한 사람이. 제이는 작업대 위에 저장 매체를 올려두었다. 방의 중심이 조금 이동했다. 의자 다리는 한 방향으로만 달아 있었다.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 사람은 바뀌었고 손의 습관은 남았다. 여기서 제이가 말했다. 사람을 지웠군요. 지운 건 아닙니다. 정리했을 뿐입니다. 정리라는 말은 언제나 유해하다. 제이는 작업대 모서리에 손을 댔다. 사람의 체온이 지나간 자리.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이 문은 제이가 말했다. 닫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아니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방을 나섰다. 문을 닫지 않았다. 닫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폭도의 공기는 조금 달랐다. 그러나 손의 감각은 남아 있었다. 문 앞에 다시 섰다. 같은 자리, 다른 시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닫히지 않은 문은 사람을 부른다. 조용히, 아무 설명 없이. 5분. 남아있는 시간. 제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의자는 불편하지 않았다. 편하지도 않았다.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오래 앉아있게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바로 열지 않았다. 열면 시간이 앞으로 움직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지 않은 채로 손만 얹었다. 손바닥 아래로 종이의 감촉이 전해졌다. 두꺼운 종이와 얇은 종이가 섞여 있었다. 두께의 차이는 사건의 중요도를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누가 오래 만졌는지를 알려준다. 제이는 손을 떼지 않았다.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시간은 성격을 바꾼다. 지금 이 시간은 확인되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형광등은 켜지지 않았다. 꺼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켜지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 상태는 방을 어둡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늘을 만들었다. 책상 아래, 벽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 서류철의 모서리 아래. 그늘은
항상 먼저 쌓인다. 제이는 서류철을 아주 조금 밀었다. 정확히 1cm. 그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인 만큼만 책상 위에 흔적이 남았다. 사람은 이 정도의 이동으로도 결정을 내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서류철 위에 연필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연필은 아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제이는 자신이 두고 간 연필을 떠올렸다. 그 연필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지금 눈앞의 연필은 방향이 달랐다. 누군가 연필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는 뜻이었다. 제이는 연필을 집어들었다. 끝은 둔했다. 글을 오래 쓴 연필이다. 지우개는 거의 닳아 있었다. 지운 흔적이 쓴 흔적보다 많다는 의미였다. 그는 연필을 들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은 채로 연필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 시간은 글자가 아니라 손을 기록한다. 연필을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서류철 위가 아니라 책상 옆에 두었다.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 위치. 연필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도구가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 제이는 서류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아까 봤던 날짜와 같았다. 그러나 같지 않았다. 숫자는 같았지만 잉크의 농도가 달랐다. 아주 미세하게 오늘이라는 날짜는 같은 모습으로 2번 적히지 않는다. 페이지를 넘겼다. 문장은 그대로였다. 문단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읽히는 순서가 달라졌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문장이 이번에는 먼저 들어왔다. 유지. 그 단어는 문장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를 지탱하고 있었다. 제이는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다. 가려졌을 때보다 드러났을 때가 더 불안했다. 유지는 멈춤이 아니라 계속됨이다. 계속된다는 사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필요로 한다. 페이지를 넘겼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페이지 수가 달랐다. 아까는 2장이 아니었다. 제이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갔다. 페이지 수는 다시 원래대로였다. 문서는 고쳐진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을 고치고 있었다. 제이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가 다시 떼었다. 기대는 순간 판단이 내려진다. 지금은 기댈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방의 구조는 그대로 떠올랐다. 책상, 서류철, 연필, 불이 켜지지 않은 형광등. 눈을 감은 채로 그는 시간을 세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분명히 흘렀다. 프린터 쪽에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제이는 눈을 떴다. 프린터에는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아까와 같은 빈 종이. 그런데 이번에는 모서리가 조금 접혀 있었다. 아주 사소한 차이. 접힌 방향은 오른쪽 아래. 사람이 종이를 급하게 뽑을 때 자주 생기는 접힘. 제이는 종이를 뽑지 않았다. 대신 프린터 옆에 서서 그 종이를 바라봤다.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종이는 비어있지 않게 느껴졌다. 글자가 없다는 사실은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이는 그 종이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서류철을 덮었다. 덮은 상태에서 손을 올렸다. 열지 않음은 읽지 않음이 아니다. 열지 않는 동안에도 문서는 계속 쓰인다. 누군가의 손에서 혹은 누군가의 결정에서. 제이는
연필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연필 끝을 서류에 대었다. 힘을 주지 않았다. 연필심은 종이에 닿았지만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그 상태로 몇 초를 유지했다. 이 몇 초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몇 초가 모든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연필을 떼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제이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흔적은 다른 형태로 남았다. 서류철을 다시 열었다. 아까와 같은 페이지였다. 같은 문장, 같은 단어. 그러나 유지라는 단어 옆에 아주 작은 공백이 생겨 있었다. 공백은 누군가 지운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쓰지 않은 자리였다. 쓰지 않은 것은 언제든 쓸 수 있다. 제이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지 않았다. 가방은 이 문서를 운반하게 만든다. 지금은 운반되면 안 되는 문서였다. 대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누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발소리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건물은 이런 순간에 유난히 조용해진다. 조용해질수록 더 많은 일이 진행된다. 제이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택이었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은 계속 유예되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였다. 눈을 감은 동안 아무 장면도 떠올리지 않았다.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지금 필요한 상태였다. 눈을 떴을 때 방은 그대로였다. 서류철도 연필도 빈종이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움직였지만 되돌아왔다는 뜻이다. 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이 끝났을 때 그는 알았다. 이 기록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지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편한 결말이라는 것도.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의자를 밀었다. 아주 조금. 의자가 움직인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방은 그 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불은 켜지지 않았다. 문도 닫히지 않았다. 서류철은 책상 위에 남아 있었다. 연필도 빈종이도 그 모든 것이 아직 쓰일 수 있는 상태로. 제이는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동안에도 기록은 계속 쓰이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손에 의해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제이가 복도를 벗어났을 때도 사무실 안은 변하지 않았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형광등은 여전히 켜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 유지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책상 위의 서류철은 그대로였다. 연필도 빈종이도. 그런데 조금 전과는 달랐다. 달라진 건 위치가 아니라 관계였다. 서류철과 연필 사이의 간격이 아주 조금 좁아져 있었다. 누군가 건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간격이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은 이런 방식으로 의심을 만든다. 사무실에는 사람의 숨소리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더 또렷해졌다. 벽 안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도 멈추는 소리도 아니었다. 건물이 자기 무게를 다시 고르는 소리였다. 책상 위 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소리는 여전히 없었다. 초침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초침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프린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종이는 한 장 더 나와 있었다. 아까의 빈 종이 위에 다른 빈 종이가 겹쳐 있었다. 두 장은 완전히 포개지지 않았다. 아래 종이의 모서리가 조금 보였다. 겹쳐진 상태는 의도처럼 보이지 않았다. 급하게 올려둔 것처럼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장을 겹쳐 놓으면 사람은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기록보다 빠르다. 서류철 안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페이지 수는 같았다. 문장도 같았다. 하지만 문장 사이의 간격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줄과 줄 사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 읽는 사람은 그 틈에서 자기 생각을 끼워 넣게 된다. 기록은 생각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 때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연필은 책상 끝에 놓여 있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바깥쪽 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연필은 항상 이런 지점에 머문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 사무실 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공기 이동이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닫히지도 않았다. 열림과 닫힘 사이의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상태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편안하다.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 책상 위 서류철의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주 조금 말려 올라갔다. 종이는 습도에 반응했을 뿐이다. 그런데 말린 방향이 아까와 반대였다. 습도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페이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서류철 안쪽에서 유지라는 단어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 단어 아래에 있던 아주 작은 공백이 조금 더 넓어져 있었다. 공백은 누군가가 지운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직 쓰지 않은 자리였다. 쓰지 않은 자리는 언제나 남겨진다. 남겨진다는 건 기다린다는 뜻이다. 사무실 박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없었다. 이 건물은 지금 기록을 방해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조용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은 측정되지 않았다. 초침은 몇 번 더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같은 위치에서 멈춰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시간은 다시 사람의 것이 된다. 이 사무실의 시간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서류철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닫히지 않았고 닫히려 하지도 않았다. 닫히지 않는 문서에는 항상 다음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제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연필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남았다. 그 연필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사실만이 확실했다. 기록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기록은 다시 쓰이기 가장 좋은 상태다. 사무실의 불은 끝내 켜지지 않았다. 문도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동안에도 기록은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소리 없이, 서명 없이, 그렇게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기록. 그날 이후 기록은 더 이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엉망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손을 떼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날짜는 계속 늘어났지만 사건은 늘지 않았다. 결정만 쌓였다. 누군가는 읽지 않은 문서를 승인했고 누군가는 승인되지 않은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그 사이에서 사람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제이는 이번에는 문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문서가 이미 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는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그대로였는가를 생각했다. 그 질문에는 사건이 필요 없었다. 시체도 현장도 증거도 필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기록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같은 페이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제이는 그 반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의심했다. 그가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읽히고 있는 건지. 그 순간 기록의 형식이 아주 조용히 바뀌었다. 아무도 공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종류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이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사건이 아니라 체계가 움직인다는 것을.